안녕하세요. 제니스병원 물리치료사 박동민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좀 안내해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환자분들께서 또는 이제 보호자분들께서 병원에서 생활하시면서 이렇게 재활을 받는데 어떤 방법적인 부분이나 아니면은 어떤 기술적인 그런 부분보다도 환자분과 보호자분들께서 알고 계시면은 그래도 좀 마음이 편하고 그 다음에 좀 재활을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7가지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인터넷상에도 많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나 아니면은 저 인터넷상에 뭐 어떤 이런 치료를 하면 많이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어떤 근력을 키우는 방법, 뭐 손 악력을 키우는 방법, 팔에 뭐 통증이 있으면은 통증을 줄이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방법들이나 그런 것들도 사실상 유튜브로 전해드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환자분들께서 하시기에 실제로 하시다 보면은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그런 환자분들께서 이런 마음을 좀 생각을 갖고 계시면은 좀 도움 드릴 만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재활은 24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사실 환자분들께서 치료실에 오면은 거의 치료실에서만 뭐 30분, 1시간, 저희는 회복기 재활 의료기관이라서 환자분들이 하루에 4시간 동안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그 치료 시간 이외에는 그냥 병실에 가서 누워 계시거나 아니면은 TV 앞에서 휠체어에 앉아서 하루 종일 TV를 보시거나 아니면은 운동을 해야 하는데 마음만 있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그냥 누워있으면 또 잠이 오게 되고 그렇게 계십니다. 그런데 치료실에서 환자분들과 치료사가 한 모든 동작들은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은 여러분들께서 뭐 요양병원이나 아니면은 특정 의료기관에 가서 쉴 수도 있겠지만은 또 내과적인 문제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쉴 수는 있겠지만은 재활병원에 와서 특히 회복기 재활 의료원의 의료기관에 와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많이 움직이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4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모든 재활이 주무시는 것도 하나의 재활이고 식사를 하시는 것도 재활이고 화장실 가시는 것도 그 다음에 치료실에서 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환자분들께서 식사를 하실 때 화장실 가실 때 옷 입을 때 그 다음에 이동을 하실 때 그에 맞춰서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그래서 지금 아프신 그런 상황들이나 불편한 그런 상황들에 익숙해지지 마시고 좀 불편하고 그런 상황들에 많이 직면하시고 이렇게 도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두 번째입니다. 무조건 근력 증가나 관절 가동 범위나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할 것 같지만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환자분께서 이제 병실에서나 아니면 병원 내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동작들을 하면서 근력이 부족한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실제로 근력이 좋아지고 나빠진 거를 솔직히 확 알아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기능을 했느냐, 그 다음날에 이걸 하느냐, 이걸 못했던 것들을 그 다음날은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일단 입원 당시에 초기 영상을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평가와 기능 평가들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컨퍼런스와 이제 치료사들 간의 이제 미팅들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그러니까 주 단위로 또 한 달 단위로 의료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한 달, 2달 이렇게 3달 되신 분들의 영상 촬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많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어떤 근력이나 그런 것들보다도 실제로 그 기능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관계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근력 증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다 보면은 불필요한 강직이라든지 연합 반응이라든지 통증이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치료를 받는 것도 힘든데 저녁에도 운동을 하다 보니까 피로도가 그 다음날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치료사와 의료진이 같이 협업이 된 그런 근력 증가나 근력 운동, 그 다음에 재활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환자분들께서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동작을 하는데,
언제 돌아오느냐, 그 다음에 언제 회복이 되느냐에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걸 물어보십니까? 라고 하면은 그런 신경이 회복이 되고 기능이 돌아오면 나 그때부터 많이 움직일 거예요 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움직여야 회복이 되고 많은 기능들이나 과제에 많이 내 몸을 노출을 시키고 그런 환경에 내가 직접적으로 해봐야 기능이 돌아오는 겁니다. 뇌 신경이 회복이 되고 그렇다 그래갖고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강직도 그렇습니다. 우리 강직은 우리 뇌 손상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은, 그러니까 우리 몸의 움직임 자체는 흥분성 조직으로, 흥분성의 어떤 신경 전달 물질들이 움직임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과정에서 억제 시스템이 무너져서 강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강직이 있는 관절들이, 그 다음에 강직이 있는 부분들이 그 부분을 움직이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었다가 강직이 풀리면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 근육의 강직은 강직이지만은 그 근육의 조직들은 계속 굳어갈 거고 그 다음에 긴장도는 계속 높아져 갑니다. 그래서 그 높아진 강직의 긴장도들이 계속 악순환이 되면서 결국은 그 관절을 못 움직이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는 이제 견관절 아탈구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에서 견관절 아탈구가 발견이 되지만은 사실 아탈구 자체는 재활병원에서 많이 생긴 것보다는 이제 쓰러질 당시나 아니면 응급의료기관에 이송이 되는 과정에서 빠지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 보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치료도 받지만은 사실상 그렇게 보조기 해놓는다고 그 아탈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이제 회전근개 근육이라든지 관련된 많은 근육들을 실제로 움직이면서 쓰여지는 재활치료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들이 그 과정들에 내 어깨를 계속 노출시켜서 움직임을 해야 그 관절이 좀 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놔둔다 그래갖고 얘네들이 언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요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많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움직여야 돌아오고 움직여야 기능이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환자분들께서 입원하실 때 갖고 오시는 소지품들을 보게 되면은 가끔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악력기라든지 모래주머니를 갖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악력기를 왜 가져오셨어요? 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손을 조금 움직일 줄 아는데 악력기를 가지고 이 손의 근력을 키우려고 한다. 또 모래주머니는 그럼 어떤 목적으로 쓰시려고 하세요? 라고 하니까 내 다리가 강직 때문에 막 자꾸 이렇게 날아다니고 돌아가고 하기 때문에 내 발목에다가 무거운 걸 채워놓으면은 얘가 바닥에 잘 붙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좀 했다고 합니다. 근데 죄송합니다만 그 두 가지는 전부 다 틀렸습니다. 손은 하나의 감각기관입니다. 그래서 근력을 무조건 키운다 그래갖고 우리가 이런 모든 동작들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손을 통해서 감각이 이루어진 많은 것들을 가지고 이 손이 조작하게 되는 거고, 다시 말하면은 방향이 잡히고 속도를 내는 것이 맞고요. 속도를 낸 다음에 방향을 잡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속도와 방향과 비교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감각을 통한 조작이 가능한 상태에서 근력의 양을 점점점 과제에 맞춰서 증가시켜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악력기를 사용하면서 불필요한 강직, 연합반응, 그 다음 비정상적인 동작들을 자꾸 양산하게 되면서 사실 우리 연합반응이나 강직 같은 경우는 경험하지 않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계속 그걸 경험하게 되면은 효율적이고 정상적인 동작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 동작 자체가 질적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발목에다가 모래주머니를 계속 달아놓는 거는 그 환자분이 발목을 내려놓는다 그래갖고 잘 걷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무게가 이 근육도 기억을 할 것이고 뇌도 그 근육을 기억할 것이고 역학적인 많은 부분들에서 그게 고려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그 발목에 있는 모래주머니를 떼는 순간 이 발목은 더 조절되지 않고 더 날아다니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더 조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두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조건적인 근력 증가의 목적과 내용이 연결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전 세계에는 뇌졸중으로 손상받아서 이렇게 재활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명도 똑같으신 분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병원 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같은 병실에 있는 환자분과 아니면 같은 병원에서 한 치료실에서 치료를 받는 분들이 서로 내 경험은 이렇고, 그 다음 나 이렇게 봤더니 좋더라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같은 병실에 4명의 환자분이 있는데 그 중에 나만 휠체어를 쓰고 다른 환자분들은 잘 걸어 다니는데, 그래서 내가 우울증이 온다나 우울증이 오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힘들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안 그러셔도 됩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뇌졸중 환자분들은 여러분들과 똑같은 환자분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비교해야 될 대상은 바로 여러분이시고 환자분이십니다. 환자분의 어제의 환자분과 일주 전의 환자분, 한 달 전에 내 모습과 비교하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내일 내가 어떻게 할지 일주일의 목표를 잡고 한 달의 목표를 잡고 하는 것들을 치료사와 의료진이 함께 협의를 해 나가면서 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사실 요즘에 뭐 병원이 많이 시설이 좋은 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불편한 것에 우리는 자꾸 익숙해지기보다는 불편한 것을 자꾸 피하고 편한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재활이라는 게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움직이는 걸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재활을 받는 건데, 재활을 하는데 편해지다 보니까 점점점 편의성에만 몸을 기대다 보니까 덜 움직이게 되고, 버튼 하나 눌러서 누군가 날 이렇게 해줘서 그냥 되는 방향으로만 가려고 합니다. 불편함에 익숙해지시고, 병실에서조차도 아니면은 내가 쓰는 이 일상적인 공간을 좀 더 불편하게 해서 내가 좀 더 움직일 수 있도록, 아니 병원에서 좀 불편한 병원으로 찾아가세요. 엘리베이터도 좁고 그 다음에 계단도 많고, 그 다음에 좀 더 내가 많이 고려를 하고 균형을 잡아야 되는 상황에 많이 내가 노출을 되게 되면은, 거기 환경에서 어느 정도 되면은 집에 가서는 정말 생활이 편해집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재활을 하시고 훈련을 하시고요, 집에 가셔서 생활을 하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입원해 계시는 병원의 의료진은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할 것입니다. 또 하지 못하는 것을 움직이라고 방향을 잡고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통증과 기능을 촘촘하게 확인하고, 몰랐던 통증을 확인시켜주고 그 통증을 치료하게 하기 위해 그 통증 부위를 만질 겁니다. 선생님이 만지니까 안 아픈 곳이 아프게 된 것이 아니라, 아픈 곳이었던 것을 의료진이 움직여서 몰랐었을 수도 있었을 문제가 되는 것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재활은 병원에서 하시고 퇴원 후 집에 가셔서 생활을 하십시오. 집에 가서 할 운동 계획과 치료 계획보다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집에 가시면은 병원, 의료진, 치료진, 상담진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에 있을 때 많은 것을 상담하시고 논의하고 계획하십시오. 그리고 집에 가서는 치료가 아니라 생활을 하십시오. 감사합니다.